여러분 안녕하세요. 차차홈즈 차승민 공인중개사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상품은 서초구 내곡동에 위치한 르엘 어퍼하우스입니다. 르엘 어퍼하우스는 제가 감히 말하건대 정말 서울에서 다시는 좀 보기 어려운 상품이겠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차분차분하게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어퍼하우스는 갤러리 촬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실제적인 갤러리 내부 모습을 보여드릴 수 없는데요. 이 부분이 좀 아쉽기는 하지만 꼼꼼한 설명과 그리고 현재 드론 영상으로 담겨진 공사 중인 모습을 좀 양면성 있게 좀 다양하게 보여드리면서 아쉬운 부분을 최대한 적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갤러리는 제가 정말 딱 들어서자마자 와, 어퍼하우스가 가진 철학이 이런 거구나 라는 걸 확연히 느낄 수가 있었어요. 어퍼하우스는 바로 숲에서 출발합니다. 자연이 주는 평안함과 고요한 공간을 통해 보다 우리의 삶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들을 많이 만들어주는 상품입니다. 갤러리 방문하시면 뭐 지금까지 우리한테 익숙한 그 샘플하우스가 있어서 뭐 유닛을 속속들이 보실 수 있는 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퍼하우스가 가진 철학을 굉장히 함축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완전 꽉 채워서 보여주는 이 느낌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분명 있기도 하지만, 저는 오히려 이렇게 좀 정말 미술관에 가서 미술을 보는 듯한 느낌으로 집을 보여주는 부분이 상당히 색다르게 느껴졌고, 그리고 오히려 동양의 미 같은 좀 그런 신기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현장 방문 시 각 타입별 설계도도 꼼꼼하게 챙겨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어퍼하우스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퍼하우스는 총 222세대를 공급합니다. 단지 내 면적은 18,500평이며 지하 2층에서 3층 그리고 지상 3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규모에 비해서 타입이 많은 것도 참 큰 장점인데요. 여러분들의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과 가족 구성원 수에 따른 또 라이프 스타일 여러 가지를 충족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잘 참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영상 초반에 언급드렸듯이 어퍼하우스의 기본 철학 자체가 숲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정말 여기가 서울이 맞나요? 싶을 정도의 자연환경은 기본인데요. 이 입지가 갖고 있는 태생적인 장점뿐만 아니라 이 자연환경과 더불어 만들어지는 단지 내의 조경도 상당히 중요하죠. 대한민국 1대 조경가이신 정연선 작가님의 참여로 이 단지 내외의 조경이 상당히 가치가 높아질 겁니다. 현재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정연선 작가님의 전시회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어퍼하우스를 공부를 하다가 이제 정연선 작가님을 여기서 만나게 됐고, 그래서 또 이렇게 국립현대미술관까지 가서 오랜만에 전시회를 봤는데요. 제가 무슨 이 전시회를 보러 가십시오 하는 뭐 그런 게 아니라 어퍼하우스의 정연선 작가님의 손길이 묻어질 거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이게 좀 구현이 될까라는 궁금증이 당연히 생기실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부연 설명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정말 여기 전시회를 다녀오고 나서 굉장히 큰 울림을 받았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정연선 작가님을 아실 거라 생각하는데요. 왜 그러냐면 실제로 전시회 가서도 정말 많은 분들이 평일 낮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작가님의 철학에 대해서 큰 울림을 받아가시더라고요. 정영선 작가님은 정말 많은 작품을 하셨는데요. 탑골공원, 광화문 광장, 여의도 생태공원, 그리고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 예술의 전당, 경춘선 숲길, 뭐 휘니스파크 등 정말 많습니다. 아모레퍼시픽 사옥도 있으시고요. 근데 헷갈리면 안 되시는 게, 여러분 건축가가 아닌 조경가이시기 때문에 건축물과 이 조경의 진짜 앙상블을 되게 멋지게 구현해내시는 분이거든요. 모두가 이용 가능한 예술, 그리고 공동체와 많은 사람들에게 쉼터를 제공할 수 있는 예술에 대한 투지와 그리고 집념이 상당히 강하신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동양 미학을 중시하고 공동체 부분에 대해 상당히 깊은 가치를 두시는 작가님의 철학이 정말 큰 울림을 줬던 것 같습니다. 또 어제 갔다 오기는 했는데 아직까지도 제가 많은 지배를 받고 있어요.
작가님 전시회를 다녀오고 나서 진짜 좀 많은 생각을 오늘까지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광릉 수목원을 만드셨다는 거에 제가 상당히 기함을 했었는데요. 왜 그러냐면 제가 그래도 근래에 좀 다녔던 힐링 스팟 중에 저한테 가장 큰 위로와 위안을 줬던 것이 광릉 수목원이었거든요. 광릉 수목원이 되게 크잖아요, 여러분. 이게 여기가 원래 예전에는 국립수목원 이름이었습니다. 상당히 이제 큰 곳을 제가 정말 편한 복장으로 완벽하게 편하게 걷고 있는데 바람이 부서지는 소리, 그리고 제가 걷는 그 흙이다 보니까 여러분 밟을 때마다 바스락바스락 이런 소리가 나잖아요. 그리고 공기,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진짜 제가 숲 안에 들어오면서 숲에 품에 안기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여기가 자작나무 길이었나? 무슨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오대산 가면 있는 나무, 전나무 숲길이 있었는데, 야, 그거 걸을 땐 여러분 진짜 새소리까지 나니까 되게 눈물이 날 정도로 되게 벅찼었어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곳을 한번 꼽으시오 라고 누군가가 저한테 여쭤보신다면 광릉수목원이요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거거든요. 근데 그 광릉수목원을 작가님이 또 만드셨다고 하니까 저는 되게 많이 우와 하면서 그 전시회를 내내 봤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전시회를 보면서 그 섹션마다 이렇게 다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작가님 아카이브가. 근데 딱 유독 좀 오랜 시간 멈춰서서 한참을 바라봤던 게 아까 언급드렸던 여의도 셋강 생태공원이었습니다. 이게 작가님이 여러분 되게 신기한 게 그 아카이브를 이렇게 흐름 따라 가다 보면요, 대한민국 근현대사의 어떤 흐름의 발전을 같이 읽을 수 있겠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이제 우리나라가 발전을 할 때 다 이제 자연을 훼손을 하고 어쩔 수 없잖아요. 건물을 올리고 막 이렇게 긴박하게, 그리고 되게 막 급진적으로 발전을 하는데 그 급진적으로 발전하는 그 안에서도 자연과 함께하고자 하는 우리 동양의 미학들이 다 서려 있어서 이걸 어떻게 같이 앙상블을 잘 이룰 수 있을까에 대한 고찰들이 많이 있어요. 작가님 작품들을 보면 조경에 대한 관심이 뭐 솔직히 있었겠어요. 옛날에는 다 온 동네 뛰어다니면 숲이고 논이고 밭이고 뭐 난리도 아닌데 뭔 조경, 사방이 다 조경인디. 근데 이제 밀고 건물을 올리니까 예쁜 조경이라는 분야도 그때 생겨났을 거 아니에요. 이 어찌 보면은 부동산의 대한민국 시작의 흐름과 이 작가님의 작품이 같이 가네 라는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재밌었고 좀 흥미롭게 봤었습니다. 도시는 발전하고 삶은 윤택해졌지만 훼손된 자연에 대한 고찰과 훼손된 자연을 어떻게 우리에게 다시 되돌려줄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 그리고 작가님의 투지, 의지, 이런 게 정말 상당히 멋있게 다가왔습니다. 제가 계속 상당히 멋있다, 상당히 울림이 있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그 이유가 이제 어퍼하우스에 이 작가님의 손길이 묻어질 건데, 이런 작가님의 철학을 가진 정원이 단지 내에도 완성이 되고 단지 외부에도 완성이 되고, 그리고 주변에 여기 숲이 아예 둘려져 있는 입지거든요. 그 숲과 이 단지의 조화가 너무 멋있게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이 가치가 상당히 저는 높을 것이고 어퍼하우스의 최고의 유산이 아닐까 싶어요. 실제로 저랑 제일 이제 친한 친구가 예전에 올림픽 아파트 살았었는데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어린 나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단지에 여러분 나무가 너무 잘 심어져 있고 되게 많이 또 심어져 있었대요. 그래서 어린 자기가 보기에도 되게 환경이 되게 좋다, 너무 잘 되어 있다라는 생각을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이번 어퍼하우스도 당연히 제 친구가 어릴 때 느꼈던 그런 감정을 그대로 고스란히 전달을 해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조 때부터 향유해온 자연과 우리 후손들이 만들어낸 건축물이 정말 유기적으로 잘 연결될 수 있도록 조경을 통해서 만들어주신다고 하니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각 블럭별로 조경의 컨셉이 다르고요. 아까도 언급드렸지만 내부와 외부 조경을 전부 다 만들어주실 거기 때문에 진짜 어떤 울림을 줄지, 사는 사람에게 과연 어떠한 힘과 어떠한 힐링을 줄 것이며 또 외부에서 바라보는 이 사람들에게는 어떤 느낌을 전달해 줄지, 저는 이 부분이 상당히 궁금하고 기대됩니다. 거미, 블루, 화이, 불치 이게 뭐야? 라는 생각이 드시죠? 이게 저도 이번에 공부하면서 알았어요, 여러분. 작가님의 철학인데요. 검소하지만 누추하지 않고 화려하지만 사치스럽지 않다라는 한국 전통적 미학의 철학이라고 합니다. 이게 어퍼하우스와도 너무 잘 맞는 말인 것 같아서 어려운 말을 제가 한번 이렇게 써봤습니다. 여러분, 어퍼하우스 is 거미, 블루, 화이, 불치. 오케이? 이거 딱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르엘 어퍼하우스의 위치는 서울의 시작과 끝이 공존하는 곳입니다. 이 부분도 참 묘하죠. 서울시 서초구 내곡동에 위치하며 서울에서 바라볼 땐 서울의 끝자락, 외부에서 바라볼 땐 서울의 시작이 됩니다. 서울의 끝자락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정말 큰 넓은 숲을 마주할 수 있고요. 반대로는 서울의 시작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들어오는 교통망도 잘 구축이 되어 있어야겠죠. 그래서 도로 교통망도 상당히 잘 되어 있는데요. 경부고속도로, 용인서울고속도로, 분당 내곡 도시고속화도로, 외곽순환로, 강남순환로를 이용하시기 편리합니다. 근처에 또 헌능 IC가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도로를 이용하시는데 피로도가 낮을 것 같습니다. 여기가 양재 이제 서초 이제 그쪽이랑도 조금 가깝기 때문에 그 코스트코 때문에 알지? 아르. 그 양재 쪽이 엄청 막히잖아요. 근데 이제 러시아워 때는 당연히 막히는데 완벽한 출퇴근 시간에는 저도 뭐 안 막힙니다 라고 말하는 건 하기도 싫어. 말도 안 되는 얘기니까 그건 아닌데요, 여러분. 그래도 외곽으로 빠지는 고속도로를 좀 많이 이용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의 내용으로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울이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의 진짜 자연 속에서 사는데 이게 또 서울의 끝자락인데 이게 또 강남 3구. 전 이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강남 3구 어쨌든 여러분 주소가 서울시 서초구 내곡동입니다. 그래서 강남 3구 안에 속하는 곳이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좋아하시고 많은 분들이 관심 있게 이 상품을 보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이제 갤러리에 가서 멋진 브리핑도 들어봤고 설계도도 다 봤고 조감도도 봤고 그리고 현장까지 가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공사 상황도 보고 다 본 상태이잖아요. 단지 안에 총 10개의 블럭이 존재하고 이 높이가 여러분 11m? 그러니까 12m 미만이 됩니다. 그리고 동간거리가 최소 30m이기 때문에 더 먼 동간거리도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 시야의 피로도가 상당히 낮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뿐만 아니라 중앙에는 센트럴파크라고 해서 말 그대로 중앙공원이 조성이 되는데 커뮤니티장이라는 것이 어떤 건물 안에서 뭐 운동을 하고 그냥 뭐 친목이 생기는 게 아니라 이런 힐링의 공간을 함께 공유하면서 또 형성이 될 거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도 어찌 보면 그 유기적인 관계에서 아주 좀 부드럽고 좀 편안한 관계가 형성이 될 수 있는 시발점이 되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그리고 개인적인 얘기인데 저는 원래 하늘 보는 걸 너무 좋아해서 정말 자주 하늘을 보거든요. 하늘을 보는 여유가 강남 쪽을 다니거나 도시를 다닐 때는 잘 생기지 않더라고요. 도시 자체가 마천루도 많고 진짜 유동인구도 많기 때문에 자연을 느끼는 그런 여유를 즐기기에는 맞지 않는 곳이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내가 편히 쉬는 진짜 나를 온전히 이렇게 탁 내려놓을 수 있는 공간에서 마저 그런 하늘을 보는 여유를 즐길 수 없다? 그럼 저는 되게 이건 슬픈 일이 라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도시에서 치열하게 살았던 나의 힘든 하루를 온전하게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공간이든 사람이든 무언가가 있어야 되는데 어퍼하우스가 그런 위안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을 제대로 구현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물 높이 자체가 12m 미만이 되기 때문에 시야의 피로도가 낮고 또 동간거리가 넓어서 시선 교차에 대한 우려도 현저히 낮기 때문에 정말 전체적으로 단지 자체가 쾌적하고 내부에서도 이 단지를 쾌적하게 느끼실 수가 있는 거죠. 제가 보니까 1층 같은 경우에는 정말 내가 발로 내 모든 것으로 느낄 수 있는 세대가 될 것 같고요. 2층 같은 경우에는 테라스가 있지만 정말 내 앞에 펼쳐진 이 자연과 나의 눈을 정면으로 그윽하게 마주치는 느낌이 될 것 같고 3층 같은 경우에는 루프 테라스가 있기 때문에 자연이 그냥 내 집 옥상에 딱 앉은 그런 느낌이 펼쳐지겠더라고요. 그래서 각 층마다 정말 멋진 자연 환경을 분위기와 구조와 여러 가지 환경에 따라 다르게 오롯이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르엘 어퍼하우스는 제가 그동안 소개해드렸던 하이엔드 주택 상품들과 좀 차별성이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각 블럭마다 커뮤니티 시설을 지층에 다 배치를 해 두었기 때문에 불필요한 만남을 최소화한 것도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하이엔드 상품이기 때문에 단지 안에 위치한 근린생활 시설에 정말 최고급의 또 호텔급 혜택을 드린다고 하니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여러분 어퍼하우스의 단지 조감도와 그리고 지금 현재 도시 계획도 그리고 저희가 따로 촬영을 해서 온 어퍼하우스 공사 현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다시피 공사는 현재 6월에 이제 시작을 했으며 갤러리와 현장 브리핑을 이원화해서 진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갤러리에 방문하시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퍼하우스가 갖고 있는 철학을 오롯이 느끼실 수가 있고 설계도 그리고 여러 가지 어퍼하우스가 갖고 있는 장점 그 모든 것들을 다 상세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설명을 들으시고 직접 현장에 방문하시면 현실적인 부분들을 내 눈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것도 상당히 좋은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부동산 시장이 어렵다 보니 공급하는 시장 또한 굉장히 안 좋은데요. 또 그런 불안감들이 소비자 입장에서는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어느 정도 공사가 올라가고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를 직접 볼 수 있다는 게 저는 정말 좋은 것 같았습니다. 전망대도 상당히 멋있게 꾸며놨기 때문에 공사 현장이라고 하더라도 오시는 데 그리고 보시는 데에 큰 불편함은 없을 것 같습니다. 르엘 어퍼하우스는 고급 하이엔드 상품입니다. 그래서 방문 예약 시 고객님의 간단한 정보를 요청드리니 이 부분 꼭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차차홈즈를 통해 예약을 하신다면 정말 격조 높은 안내를 받으실 수 있으니 방문 예약은 꼭 차차홈즈 부동산 중개에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